저희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은 답변을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드리면은 1, 2차 특별정비구역 단지 사업 시행이 2026년부터 시작하려면 2차 단지들도 올해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야 하는 거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2차 특별정비구역 물량이 사실 구역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이 2026년도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선도지구 물량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도지구가 올 연말에 2025년 12월 달에 12,000호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그러면은 2차 특별정비구역이 2026년도 뭐 말이나 돼야지 지정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성남시에서 조금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2025년도 6년 상반기에 특별정비구역, 2차 특별정비구역을 좀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재로서는 성남시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은 선도지구 구역 접수가 한 6, 7월에 된다라고 하면은 뭐 빠르면은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접수받아가지고 구역 지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서 준비는 사실상 올해부터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그 2차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뭐 상반기에라도 하면 올 연말 안에는 정비계획서 이렇게 완료하실 생각으로 준비를 조금 해놓으셔야 2차 특별정비구역 신청하실 때 조금 이제 이 주민제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조금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정비계획서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2차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그 특별정비구역 접수받는 그런 절차가 현재로서는 현재 잡혀져 있는 물량에서 어떤 그런 이제 행정으로서는 가장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2027년 물량도 2027년 초에 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당겨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현재로서 제일 베스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비사업 물량이 제한이 있는데 변경이 불가능한지, 시작은 풀어주고 인허가 단계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 안 되는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 아까 제가 제 강의할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 자체를 다 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못 바꿀 수,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엔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경기도 심의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행정적으로 좀 부담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이거를 국토부나 정부 차원에서 조금 대승업 차원에서 이거를 좀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예비 신탁사를 반드시 빨리 선정해야 하는지, 정비계획 패스트 트랙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에 이미 예비 시행자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비 신탁사 선정은 실질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 도시계획 업체와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 그리고 또 정비업체,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해서 정비업체 이 세 개 업체가 필요한데, 그런데 신탁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세 개의 업체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 특히 또 동의를 받을 때도 자금이 좀 필요하고요.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역할들과
그다음에 이 세 개 업체가 따로따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신탁사가 나중에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 예비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네, 아직 궁금하신 게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 질문을 2개 정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가 질문자에게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도 가급적이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감사합니다. 지금 지난해 공모 방식으로 저희들이 응모했을 때 48개 구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용 MP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공모형이냐 주민 제한형이냐 또 기타형이냐 이런 문제보다도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48개 중에서 3개, 4개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과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공모형이 아니라 주민 제한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과연 몇 개가 신청을 할 것이냐, 또 48개가 신청이 된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이며, 그럼 또 탈락한 업체들의 그 필요도와 또 매몰 비용을 또 누가 감당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사전에 어떠한 기준에서 주민 제한형을 우리가 신청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어떤 공모형에 준하는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떨어진 업체가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과연 우리가 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리더가 그렇게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리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불만이 아마 폭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그 선도지구 공모 접수받은 다음에 그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또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성남시도 뭐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뭐 12,000원 분량을 뽑고 그 다음에 15,000원 분량을 뽑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말을 성남시 쪽에도 다 얘기는 했고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개정의 발행으로 조만간 좀 빨리 그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나서 주민분들이 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필요성들을 조금 이제 요청을 한 상태고, 또 이제 선도지구가 뭐 이미 결과는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뭐 평가 기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뽑을 거냐, 몇 개를 뽑고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냐. 예를 들어서 그 지난 선도지구 이제 선정 기준 자체가 대규모 단지에 유리한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뭐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사이, 또 1000세대 이하에 있는 그런 구역들이 어떻게 조금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지금 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성남시가 조금 더 합리적인 어떤 그런 평가 기준을 좀 내는 방식으로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아마 주민제한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때부터는 동의율이라고 하는 게
일반 이제 요청 동의율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동의율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도지구 때처럼 90%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다 그런 그 본인 부담금부터까지 이런 데 다 나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직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되는 걸 동의하고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동의율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평가 기준을 다 배제하고 오직 순수하게 동의율로만 평가를 하더라도 단 0. 몇 프로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걸로 조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평가 기준으로 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 성남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마 최대한 그 선도시구하고 했던 그런 기준하고 좀 다르게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저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맨 뒤에 그 서 계신 분이 제일 먼저 계셔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귀여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행자를 선정할 때 LH 방식도 있고 신탁사, 이임신탁 선정 방식도 있는데 각각이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분의 질문과 분대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혹시 남으시면 그 추진 준비위원회를 할 때 일반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혹시 분명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설문된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 시행자에 대해서는 이제 조합이 시행을 하는 경우, 그다음 신탁사, 그다음 공공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공공은 이제 LH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다른 타 재건축 단지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단지들의 그 특성들 보면 LH가 진행하는 것은 순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진행할 때 그리고 사업이 되지 않은 구역들을 진행을 할 때 LH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 방식은 우리가 이제 강남의 압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의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탁사를 시행자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대부분 조합을 시행자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조합 방식에서 신탁 방식이 2012년도에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됐어요. 근데 도입이 된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금에 대한 대여 그리고 시공사의 그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부풀림 현상은 아니고 올라가는 현상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신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탁은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그리고 시공사가 굉장히 고난이 세잖아요. 그 고난을 센 것을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가 변경이 만약에 됐다면 그 변경된 만큼만 할 수 있는 과연 그걸 이렇게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신탁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탁에 대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LH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구도심에서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전부 다 LH 공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부분은 지금 기존에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LH가 훨씬 더 수수료가 높았는데 아마 앞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신탁사하고 거의 좀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 개인적인 이건 이제 또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상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LH 공사는 공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컨트롤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탁사는
그런 금융기관의 이미지가 있지만 주민들이 선정해서 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것은 신탁사고요. 그다음 LH는 좀 컨트롤하기 어렵다라는 걸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뭐 그 LH가 했던 것, 뭐 민간신탁사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례들을 보면 LH에 대한 우려는 이런 거죠. 이게 공무원 만되어 가지고 과연 열심히 해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 뭐냐 장점으로는 어찌됐든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민간신탁사보다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니까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밖에서 보는 신탁사나 LH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대단하다고 느껴지지만 안에서 보면은 주목구고시력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신탁사나 LH나 다들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그 각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비신탁사를 선정하거나 할 때 어떻게 잘 뽑아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이 이렇게 그 팀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추진준비위원회라는 개념 자체가 좀 없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단독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는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 조합으로 가게 되면 이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특별법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이제 추진준비위원회라는 게 생기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일기시도시에서 저희 처음으로 이런 개념들이 좀 도입되다 보니 법적인 단체도 아니고 매뉴얼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각 그 추진준비위원회마다 어떻게 이거를 준비해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에 대한 소재는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좀 빨리 가고 있는 곳들 중에 어떤 하는 것들을 보면 당장 업체 선정하는 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이거 제대로 뽑았냐 왜 이렇게 했냐라고 받는 생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나마 그런 것들을 좀 책임 소재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간다고 하는 게 나라장터 같은 거에서 업체를 이제 그 공모해가지고 뽑으면 뭐 1위 업체를 다시 주민들 찬반 투표로 해서 뽑는 그 정도가 현재로서는 분당에 있는 그런 구역들에서 추진준비위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가장 좀 약간 최선의 방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뉴얼은 없습니다. 오늘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백 전무님, 김 박사님, 윤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재건축 교양학교 카페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질의응답을 끝으로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행사 종료에 앞서서 저희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금일 수강 이후에 강의 후기를 꼭 재건축 교양학교 카페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8회차 때 시장님께서 우수학생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둘째로 2회차 교육이 이제 3월 8일에 열리는데 재건축 용역사와 사업 시행자의 역할, 선정 시기, 절차, 예산 비용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 저녁 7시부터 가능하니 꼭 접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로 주차는 무료입니다. 별도 주차권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넷째로 각자 사용하신 물통이랑 쓰레기를 챙겨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바쁜 주말에 시간 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회차 때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